잘 먹겠습니다. 와, 세상에 혁진이 또 먹어. 와, 혼자 먹는다고? 혼자 뷔페 오셨어요? 아, 이게 몇 인분이야, 근데? 여러분, 이렇게 먹는 거 이렇게 방해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너무 눈빛이 초롱초롱해서 내가 먹을 수가 없네. 요즘에는 남 먹는 거 보는 게 대세야. 크게 안 먹어주세요. 맛있나요? 막 표현해주세요. 먹어주세요, 저거. 깔끔하다. 근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혁진이 먹는 걸 보니까 제가 너무 배가 고파요. 못 참겠어요.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어디가? 너 그거 다 먹어. 우린 더 맛있는 거 먹을 거야. 더 맛있는 거? 이건 우주의 맛인데? 우리는 지금 거리로 나와 있습니다. 돌아. 예. 빵 규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도민들의 생각을 들으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접시 인터뷰 먹방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고 해요. 저는 배고플 때마다 항상 먹방을 봐서 네. 팬으로서 그 규제가 생긴 건 진짜 너무 슬픈데 국민들의 그걸 못 생각. 보게 한다고 막 사람들이 많이 먹던 사람 적게 먹진 않을 것 같고 너무 자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조금 자제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방송을 하기 전에 따라해도 괜찮지만 너무 과하게 하지 따라하지는 말라. 영양적인 거 메뉴를 만들어서 먹방을 하시는 BJ분들이 많이 생겨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네, 이거 나갔다 왔는데 어떠셨어요? 먹방을 아끼시는 분들이 엄청 많구나라는 느낌이 받았고,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먹방. 그런데 얼마 전 먹방을 규제한다는 소문이 돌아서 굉장히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사실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먹방을 보거든요. 내가 먹고 싶은 것들을 대신 먹어주잖아요. 맞아요. 나도 그래서 대리만족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지난해 어떤 방송을 가장 많이 보는지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요리하는 쿡방이 28.6%, 그리고 먹방이 27.3%를 기록했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많이 보는데 규제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실 먹방 규제는 확대 해석된 거라고 하네요. 네. 7월 발표된 국가 비만 관리 종합 대책에서는 먹방이나 TV 방송, 광고 같은 다양한 미디어가 폭식 등을 조장하지 않도록 가이드를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먹는 걸 보는 게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얘기해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교수님 교수님, 먹방과 같은 미디어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도대체 왜 이런 대책이 나왔나요? 우리나라 이제 비만 인구가 너무 빨리 늘고 있어요. 거기다가 더 심각한 거는 고도 비만 인구도 늘고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비만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높은 나라에 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컨트롤하려고 그러면은 국가 차원의 비만 대책이 빨리 나와야 했고, 또 그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비만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음식을 보는 영상과 비만이 이게 좀 관련이 있나요? 물론이죠. 두말하면 잔소리죠. 우리 몸은 보면은 항상 이 식욕을 자극하는 호르몬이나 뇌 속의 구조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나가시다 좋은 냄새 맡으면은 막 식욕이 자극되잖아요. 그게 후각뿐만 아니라 시각도 뚜렷한 자극을 주거든요. 시청자 대부분들께서 야 저거 사 먹어봐야 되지, 저거 어디서 구매하면 되지, 주문해볼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자극을 줬을 때는 반드시 식욕이 증가합니다. 아, 근데 되게 신기하네요. 그거 보면은 이렇게 침이 이렇게 보이면서 식욕이 막 올라오잖아요. 괜히 배가 고픈 것 같고 막 먹어야 될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전 좀 걱정인 게 요즘 1인 방송을 많이 시청하는 연령대가 10대라고 하더라고요. 성인들은 식욕이 생겼더라도 참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은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2005년에 영국에서도 정크푸드의 광고만으로도 자라나고 있는 유청소년 아이들에게는 비만과 영향이 크다라는 연구조사 보고가 나왔고,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정크푸드 광고는 아이들이 시청하는 시간대에서는 금지하는 게 맞다라는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는 움직임들이 많은 나라에서도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제가 시청자분들한테 정말 좋은 영향을 미치나요? 어떤 컨텐츠나 식품에 대한 광고를 규제를 했던 이유들은 분명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규제들을 적극 도입했던 건데요. 그런 면에서는 국내에서도 유해 컨텐츠나 혹은 건강을 특별하게 위협할 수 있는 컨텐츠에 대해서만큼은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상호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걸까요? 안 하면 안 됩니다. 비만하게 되면 여러 질병들을 많이 갖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업도 잘 못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또 뚱뚱해지면 그걸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비용이 지금 들고 있거든요.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회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죠. 당장 나 좀 뱃살이 나온 것 같아, 운동하고 싶어. 그럼 어디 가서 운동하세요? 헬스장 대부분이 가잖아요. 다 비용이 들어요. 외국에서는 이게 다 무료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과정에서는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됩니다. 이건 진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세계적인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비만율을 낮추려는 정책이 성공한 해외 사례가 있습니까? 많죠. 많고, 미국에서는 전임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 그 부인이 렛츠 무브 운동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들을 모아놓고 또 지자체까지 방문을 하면서 같이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청소년 비만을 줄이려는 노력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했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했어요. 비욘세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노래도 만들고 춤도 보급해서 학교에 가서 같이 춤도 추고, 그 다음에 애들한테 급식을 건강식으로 많이 바꿔줬죠. 그런 다양한 정책들을 폈거든요. 그래서 많이 줄였죠, 비만 인구를. 네, 국가는 큰 그림을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좀 더 밀착해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도 비만 아동 청소년의 치료 관리를 위해서 경기도 교육청과 병원이 함께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네. 먹방 규제라고 들었지만 비만율을 낮춰야 한다는 뜻에서 국가 비만 관리 종합 대책이 발표된 거잖아요. 미디어 가이드라인뿐만 아니라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비만 관리도 시행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무작정 규제가 아닌 올바른 가이드라인이 되기 위해 꼭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너무 강한 가이드라인도 필요 없어요. 되도록이면은 이게 건강에 해롭다는 이야기 정도는 좀 해주시고, 청소년이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교육 시스템을 또 강화시켜 주려는 그런 노력도 같이 해야 돼요. 그런 방송만 하지 말고 요급에서 건강하게 먹을 때는 이렇게 먹어야 된다는 내용 정도만이라도 해주더라도 저는 그게 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 1인 방송에 대한 콘텐츠가 다양해지는 만큼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하는 주장도 있지만, 저는 사회적으로도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고 하는 인식에 대한, 그리고 접근에 대한 논의가 분명히 같이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미디어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정말 신중하게 그리고 현실에 맞게 만들어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음식 컨텐츠를 즐겨보고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정책이나 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도 사실 다른 방송하면서 이렇게 먹방도 찍고 그러잖아요. 저희도 당사자이기 때문에 정책이나 제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식 충전 많이 되셨나요? 올바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길 기대하며 지금까지 100%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